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은 말이 없고 바람은 소문만 남겼습니다. 마을에서 걸어 이틀은 넘게 들어가야 닿는 산자락 끝. 그곳엔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고목 옆으로 엎드리듯 붙은 조그만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와장 하나 없는 그 집은 지붕 끝이 늘 축 처져 있었고 문턱도 반쯤은 땅에 파묻힌 채로 계절을 가만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귀신이 산다더라. 젊은 여자가 혼자 해도 안 드는 곳에 숨어 산다더라. 누군가는 그 여자를 역병 환자라 했고 또 누군가는 죄인들의 첩이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다가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설이었지요. 어릴 적 설이는 양반댁 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린 작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큰 소리 내지 말자. 하지만 그 집에선 문소리보다 속삭이는 뒷말이 더 컸지요. 아버지는 설이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병들어 눕고도 주인 어른 귀에 들어가면 내가 쫓겨난다며 숨을 참았고 결국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설이는 스스로 방을 나왔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첩의 딸은 첩이 될 팔자지. 피가 그러하니 그릇도 그러한 법. 그 말들이 너무 많아진 어느 해 설이는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바늘질을 하고 혼자 흙벽에 기대 잠드는 나날. 시간이 흐르며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스스로 삼키며 살게 되었지요. 처음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 다음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다짐했으며 결국엔 누구도 필요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설이는 오래도록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는 기척에 따라 밥을 짓고 해가 길어지면 문을 열고 해가 짧아지면 바느질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은 설이를 보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어른들은 등을 돌렸지요. 그렇게 설이는 계절이 바뀌는 소리만 들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눈이 오기 하루 전날, 설이 집 앞 고목나무 아래 다 죽어가는 사내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도 아니었고 칼을 든 것도 아니었지만 살아서 이곳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이는 멀찍이 서서 한참을 그 사내를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저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찌한담? 그리고는 맨손으로 사내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설이는 문턱에 쓰러진 사내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협할 힘도 없어 보였지만 설이는 발끝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소리를 눌러 삼키며 설이는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해 던져졌던 말과 시선들, 그리고 그날 밤 문 뒤에 숨어 떨던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두려움으로 굳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고 사내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리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너무 가벼웠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설이는 사내를 한쪽 구석에 눕히고 조용히 화로를 피웠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찢겨 있었고 살갗은 바람든 나뭇잎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설이는 물을 덮이고 젖은 천으로 그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 얼굴엔 희미한 상처들이 가로질러 있었고
눈꺼풀 위엔 자주색 멍이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사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죽을 쓰고 다시 데우고 식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이면 천천히 그의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고 이불 끝을 다시 여며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고 싶거든 버티셔야 해요. 그 사흘 동안 서리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의 생사에 마음을 두지 않았을 자신이 그가 눈을 뜰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자신을 보며 서리는 낯선 마음과 마주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 서리는 밤마다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밀어낸 적은 많아도 잡아 일으킨 적은 없었는데 그의 손등에 물수건을 얹을 때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낯설미 들었습니다. 그저 살려준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사내의 호흡이 안정되어 갈수록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빛을 향하지 않는 눈동자, 움직이지 않는 초점. 서리는 그 순간 마치 낯선 침입자가 집안에 들어온 듯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사내는 병자였고 짐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눈을 뜬 사람이 되어 이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하지만 목이 타는 듯 말라붙었고 그의 시선이 머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 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되냐고. 서리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내는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는 입술을 약간 떨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디요? 서리는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로 옆에 있던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마르게 붙었습니다.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눈이 오고 있고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조금 돌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날 살렸소? 서리는 입을 다문 채 사내를 바라보다가 그릇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히지 않게 조심스레 그의 손 가까이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 말이 끝나자 서리는 스스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내가 할 말이었나? 마음속에선 여전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사내는 숟가락을 입에 천천히 가져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맞긴 한가? 서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화로불에 깜빡이는 그림자가 그녀의 옆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지 따지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그냥 먹어요. 그날 밤 서리는 등을 돌린 채 화로 옆에 앉았습니다. 사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도 그녀는 쉽사리 등을 기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퍼진 누군가의 숨소리가 그녀가 수년간 지켜온 정막을 조금씩 깨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살려준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자꾸만 숨을 쉬는 듯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고목나무 가지 위엔 버들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살리고 나면 더 무서워지는구나.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눈앞의 사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하나 살렸을 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집안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서리의 오래된 평온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살리는 일은 그 사람의 삶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것들을 깨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정이 들까봐, 언젠가 또 잃을까봐 다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그 말은 결국 서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은 없었고 소리조차 낯설었습니다. 눈먼 사내는 그 어둠 속에서 익숙한 절망을 되뇌며 몇 번이나 숨을 토했지요. 그는 원래 한양의 양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 있는 문중의 장남으로 태어나 학문과 예술에 능했고 젊은 나이에 과거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촉망받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해 겨울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신뢰하던 지인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모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났고 사내는 눈을 멀게 하는 형벌을 받고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야밤에 도망쳐 나왔지요. 그는 이름도 신분도 모두 버렸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옛 인연들조차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을 향해 내미는 손조차 언젠가 칼을 들이댈 것만 같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뒤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산을 떠돌며 숨어 지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밤과 낮의 기운 차이로 계절을 가늠할 만큼 오래 헤맸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낯선 산골 어귀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처음엔 그냥 여기서 숨이 끊어지기를 바랬고 나중엔 죽지 못한 채 몸을 질질 끌며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더 이상 아무 감각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그는 그곳에서 삶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숨을 쉬게 되었고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조심스레 몸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지요. 다만 그 따뜻함이 자신이 알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만은 사내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멈춘 다음 날부터 사내는 서리의 집안에 조심스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고 벽을 짚고 방 안을 서성이거나 화로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아침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며 안으로 들어올 때면 사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시선은 자꾸 사내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서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아무 말도, 질문도, 원망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잖아.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바깥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서리는 얼음에 미끄러져 무릎을 찍고 말았습니다. 양동이는 눈 위로 구르며 소리를 냈고 서리는 숨을 참으며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조용히 열린 방문 소리에 고개를 들자 사내가 두 손을 벽에 짚은 채 나와 있었습니다. 사내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다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리는 얼굴을 찌푸린 채 고통을 참으며 조심스레 무릎을 감싼 손으로 눈을 흘깃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짝 미끄러졌어요. 사내는 그녀가 낸 소리의 방향을 더듬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눈 위를 더듬으며 다가왔고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사내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가 나는 건 아닌가요? 서리는 신음을 삼키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짝 찧었을 뿐이에요. 금방 괜찮아지겠지요. 사내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손을 내보이시겠소? 혹시 부종이 있다면 냉찜질을 해야 하니 손을 좀 봅시다. 서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리의 손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상처의 부위를 더듬었습니다. 사내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부었소. 냉찜질을 하셔야겠소. 서리는 살짝 눈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런 눈길엔 조심하셔야 하오. 우물이 미끄러우니 다음부턴 내가 물을 떠오도록 하지요. 서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눈도 안 보이시면서. 사내는 손을 무릎에 얹고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듣는 귀는 남아 있소. 게다가 나도 도움이 되고 싶소.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조심스러웠고 그날 밤 서리는 처음으로 사내의 손이 그렇게 따뜻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또 하루는 서리가 장독대 쪽에서 물을 꺼내다 항아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항아리는 깨지며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리는 놀라 손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내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문지방 앞에 멈춰서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괜찮으시오? 서리는 손을 감싼 채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항아리를 떨어뜨렸어요. 조각이 날카로우니 조심하세요. 사내는 발끝으로 조심스레 땅을 더듬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눈이 안 보이는 나보다 조심성이 없는 것 같소. 이 냄새는 피냄새 같은데 다치셨군요. 서리는 손등을 살펴보다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지내며 살다 보면 이런 작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내는 자신의 옷 안을 더듬어 작은 헝겊을 꺼냈고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전 누님이 만들어준 천입니다. 다치거든 쓰라며 주셨지요. 서리는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님께서 많이 아껴주셨나 봅니다. 사내는 천을 매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예, 말수는 적었지만 꼭 필요한 말은 잊지 않던 분이었소.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사내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사람은 말보다 물건에 마음을 남긴다 말씀하셨지요. 서리는 헝겊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사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대도 누님과 닮았소. 무심한 듯 하지만 다정한 눈빛이 느껴집니다. 그날 밤 서리는 헝겊을 고이 접어 창가에 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천천히 녹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내의 이름이 궁금해졌고 자신이 왜 그토록 타인에게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도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화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늘 이렇게 조용합니까? 서리는 멍하니 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낮도 밤 같아요. 사람 그림자도 말소리도 드물죠. 사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듣고 있으면 여기가 꼭 내 집 같을 때가 있어요.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집이라 이상하게 낯설지 않네요. 그날 밤 서리는 자기 목소리를 흉내내며 혼잣말을 해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밖엔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이름도 사연도 오가지 않았지만 손끝에 닿는 온기와 짧은 말들이 서서히 서로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눈이 그치고 나서 잠시 해가 비쳤습니다. 서리는 따뜻해진 날씨에 이불을 털기 위해 마당에 나섰고 사내는 화로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십니까? 사내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서리는 이불을 털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사내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눈밭에서 쓰러져 계셨을 때 왜 죽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추위에, 그 눈보라 속에 정녕 살아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내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미간이 살짝 움직이고 화로 불빛이 그의 턱선을 어루만졌습니다. 죽고자 하였소. 그저 조용히 눈 속에 쓰러지기를 바랬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숨이 쉬어졌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무릎을 더듬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리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양의 양반가에서 살았습니다. 정실의 딸이 아니었기에 이름조차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했지요. 어머니께선 병들어 오래 앓으셨고 끝내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리의 시선은 여전히 멀리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선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어른 귀에 들어가면 내가 쫓겨난다. 그래서 아픈 기색조차 숨기셨지요.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말이지요. 사내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서리는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도련님이 책을 읽을 때면 저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듣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람의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도 결국 허상이었지요. 그녀는 짧은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말도 줄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름을 묻히지 않고 누구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사내는 조용히 화로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심정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군요. 나 또한 믿던 이들에게 등을 돌림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름을 버렸으니 말입니다. 서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선 이와 마주 앉는 것조차 두려웠으니까요. 사내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하였소. 허나 이 화로 곁에 앉아있는 낭자 앞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놓입니다. 서리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서로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숨고 싶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추고 있는 셈이니까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한양에서 이름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소. 어려서부터 학문을 한 터라 과거에도 급제하였지요. 하지만 조정의 싸움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손을 불빛 가까이 가져가며 작게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습니다. 영모를 도모했다는 죄목이었소.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날 이후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벌이었지요. 아버님께서는 감옥에서 끝내 목숨을 잃으셨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하였습니다. 서리는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골까지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지요. 이름을 밝히는 순간 다시 포박되어 끌려갈 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화로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잦아드는 소리와 지붕 끝에서 녹은 눈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사이에서 서로의 상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고백이 침묵 속에서 오갔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사내는 아침부터 어딘가 분주했습니다. 서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돌아보았을 땐 그가 장작 더미를 정리하다 말고 멍하니 먼 산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사내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오늘따라 바람이 더 차가운 것 같아서요. 서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은 관복을 입은 자들이 말을 몰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로 시끄러웠고 서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건넸던 낡은 두루마기와 직접 짠 천조각으로 싼 보퉁이 하나, 그리고 눈길을 걸을 수 있도록 덧댄 집신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 한쪽에서 짐을 챙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불빛만 바라보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시는 겁니까? 사내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소. 괜히 낭작게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서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선 사내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떠나시려던 겁니까? 사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낭자를 만난 그날부터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기 시작했소. 그래서 지금은 떠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리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떠나려 하십니까?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키고 싶소. 내가 있는 한 낭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마당을 울리며 멈췄습니다. 곧이어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모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즉시 문을 열거라. 사내는 짐을 내려놓고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서리는 그를 막아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면 끝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 들 거예요. 사내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숨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서야 당신이 안전하니 비켜서세요. 그가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문이 거세게 열리며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내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팔이 꺾인 채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서리는 놀라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두세요. 이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내는 팔이 꺾인 채 끌려가며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마지막 힘을 내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분명 서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고여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리는 문가에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멈춰주세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병사 한 명이 거칠게 서리를 밀쳐내려 하자 사내는 힘껏 외쳤습니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라. 너희가 잡으러 온 것이 나인 걸 잊었느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내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숨을 몰아쉬며 서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죽음 따위 아무렇지도 않던 나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었소. 그런 헛된 마음을 갖게 된 어리석은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소.
서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 마당 너머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거라. 그 사내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사신의 명이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멈추었습니다. 바삐 움직이던 병사들이 멈췄고 모두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요. 설이 또한 숨을 죽인 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를 뚫고 중년의 관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봉인된 서찰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형조판서 김무열의 장손 김덕이 맞소? 사내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말했습니다. 맞소. 내가 김덕이요. 그의 대답을 들은 관원은 산속 짐승들까지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내는 무죄요. 영모는 누군가의 모략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났고 조정에서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하는 명을 내렸소. 뒤이어 도착한 사관이 증거 문서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관원은 단호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오. 양반가의 이름도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사내를 굳게 감싸고 있던 포승줄이 풀렸고 사내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달려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이제 자유롭다는 말이오? 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서리는 주저없이 사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내 역시 떨리는 팔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그칠 줄 몰랐지만 그들의 품 안에는 봄보다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화로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도 두 사람의 마음도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눈발이 조용히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지요.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그 집안,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다시금 확인하듯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언제나처럼 봄이 되었습니다. 고목나무 가지에 버들눈이 맺히던 그 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을에 뿌리 내리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고 사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함께 걸었고 마을 어귀의 길을 따라 서로의 걸음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를 때면 이제 하나의 이름처럼 함께 불렀지요. 따사로운 햇살이 피어나는 새싹을 어루만지던 어느 봄날, 서리와 사내는 고목나무 아래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리는 그 위에 조용히 앉아 나무 그늘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레 서리 옆에 앉으며 서리의 기척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가장 추운 곳이었지요. 눈 오는 날마다 마음이 얼어붙곤 했소. 서리는 그의 손에 따뜻한 잔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 자리가 따뜻해졌답니다. 당신과 함께이기 전에는 저도 이곳을 피했었답니다. 사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정신을 차렸을 때 화로 옆에서 들리던 당신의 기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서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하더니 제게는 당신이었나 봅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서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저 죽음만을 생각하며 지냈는데 내게 다시 이름이 생기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소. 그대를 만나고 나서야 세상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그의 손을 살며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함께 걸은 이 시간이 그렇게 쌓였나 봅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바람이 불어 버들눈이 흩날렸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사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나도 조금은 편히 살아도 되겠지요. 서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여기서 편히 살아도 되셔요. 고목나무 가지에 내려앉는 버들눈 사이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집이 되었고, 고목나무 아래의 평상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시간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결국은 나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 한편에 잔잔한 바람 하나 불어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솔솔민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